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2026 시즌 프로야구를 기다리는 팬분들이 많겠죠. 저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러면 2026 시즌 프로야구의 가장 큰 화두는 전 단연코 아시아 쿼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아시아 쿼터제, 저는 20만 달러짜리 복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터지게 된다면 마치 외국인 선수 한 명을 영입한 것과 같은 꿀맛 같은 그런 영입이 될 것 같은데, 이 선수들의 활약에 따라 저는 2026 시즌 팀의 성적이 좌우할 거라는 생각도 솔직히 드는데요. 그만큼 정말로 분석을 심혈을 기울여서 했고, 이 아시아 쿼터제가 각 팀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팀별로 왜 이 선수들이 필요했는지, 이 선수들의 투구면 투구 분석까지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봉 3억도 안 되는데 퀄리티가 다르다. 10명 중 일본 투수가 무려 7명, 압도적 대세 쏠린 이유는? 자, 일단 아시아 쿼터제가 모두 확정이 되었어요. 아시아 쿼터 계약 1호는 대만 1명, 그리고 호주 투수 1명, 내야수 1명, 그리고 일본 투수가 7명이 됐죠. 그러면서 롯데 고야마 마사야, 삼성 미야지유라, KT 스기모토 고우키, SSG 다케다 쇼타, 두산의 다무라 이치로, NC 토다 나츠키, 키움 가나쿠보 유토 등 일본 투수가 역시 예상대로 7명을 차지했어요. 그러면서 기대치는 정말 다릅니다. 선발을 책임져 주기를 바라는 팀. 자, 여기가 제일 심하죠. 만약에 이게 선발을 했는데 이 선수가 거의 뭐 3선발급 투구를 해버린다 라고 하면은 아시아 쿼터가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다 선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선발을 생각하지도 않고 불펜에 초점을 맞춰 선수를 찾은 팀도 있죠. 그 다음에 프로야구 1, 2군 경험이 있는 선수를 찾는가 하면 뭐 독립리그 선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되게. 그러면서 어쨌든 이게 정말로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러면서 20만 달러를 꽉 채운 팀은 3팀밖에 없다. LG, SSG, 두산 3팀뿐. 나머지는 15만 달러 이하의 선수가 6명으로 절반이 넘을 만큼 생각보다 낮은 금액으로 선수를 데려왔어요. 아무래도 실패를 하지 않을 일본 투수를 찾는 게 실패 확률이 훨씬 낮기 때문에 전반적인 선수 퀄리티도 우수하고,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구속이 막 150 이상이 나오죠. 그러면서 직구 포크볼은 그냥 일본 선수들은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다. 이런 게 우리나라랑 다르죠. 우리나라는 포크볼을 던지는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리고 일본의 포크볼 레벨은 솔직히 아니죠. 그러면서 결국 선발 불펜이든 빠르게 실전에서 활용하기 위한 선택이다. 자, 그 다음에 웰스나 데일 위에도 주목받는 호주 선수들, 저는 솔직히 약간 의외인 게 이 웰스 선수가 쌍둥이라 저는 올 줄 알았거든요, 나머지 한 선수가. 그런데 그 선수가 안 왔어요. 그래서 좀 재밌었다. 어쨌든 웰스 같은 경우에 대한 이런 거는 이미 국내 무대를 경험했던 웰스 선수가 있죠. 그리고 최소 4, 5 선발급으로 활약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결국 LG는 웰스로 왔고 불펜으로 활용할 계획인데요. 자, 일단 쭉 보시면 웰스 20만 달러, 왕앤청 10만 달러, 다케다 쇼타 20만 달러, 미야지유라 18만 달러, 토다 나츠키 13만 달러, 스키모토 고우키 12만 달러, 코야마 마사야 15만 달러, 그리고 제리드 데일 15만 달러, 타무라 이치로 20만 달러, 가나부토 유토 13만 달러 등 이 금액도 다양해요. 자, 그러면서 결국 이 1위부터 10위까지 싸움, 굉장히 여기에 작은 차이가 있던 구간은 저는 정말로 난리가 날 거다. 지금 실제로 FA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만 저는 무조건 26 시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조건 아시아 쿼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선수가 가장 재밌고 가장 크다. 만약에 이 기아에 데일 선수가 와서 터진다 라고 하면은 이것도 골머리 아파요. 선발이 맞냐, 그 다음에 야수가 맞냐, 이렇게 되는데요. 기아가 25시즌 야수가 5위였어요. 이 공격 WAR은 4위였고 수비가 음수였는데 이 지금 박찬호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최용우도 나갔어요. 무조건 이 유격수 자리를 메꿔야 됐어요. 그러면서 이 4.56 팀 내 최고의 WAR을 기록했던 박찬호 선수가 빠졌는데 유격수를 대체할 자원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렇게 11월 24일부터 수비가 최상급인 기아, 호주 국가대표 유격수 입단 테스트를 했고 80억 박찬호의 공백을 아시아 쿼터로 메우나
유도용 플랜은 없다. 유격수를 김도영 선수를 했다가는 저도 난리가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아시아 쿼터로 갔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의 활약이 제일 궁금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100만 달러 유격수도 대다수 실패를 했었거든요. 성공한 선수가 많지 않았었죠. 이전에 보면은. 그러면서 데일은 뭐 88에 90kg 체격 조건, 그리고 2023 WBC 호주 국가대표, 그리고 올 시즌은 2군에 뛰면서 41경기 2할 9푼 1리 2홈런 16타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범호 감독이 이 정도면 KBO 리그 최상급 수비다. 오지환, 박찬호 바로 아래 클래스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2군에서 2할 9푼 쳤으면 우리 리그에서는 2할 7푼 정도 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아 선수가 일단 제일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LG 순서대로 갈 텐데요. LG를 보면은 LG가 구원 WAR이 4위, 선발 WAR이 2위인 만큼 당연히 구원 투수를 데려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임창규, 손주영, 송승계 이 국내 3선발이 가장 완벽하다고 할 수 있죠. KT와 함께. 그 다음에 실제로 구원 WR 1이 넘는 선수는 김영우 선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거기다가 박명근 선수도 군대 가고 김강윤 선수는 도대체 활약을 해줄지 궁금한 상황에서, 물론 복귀하는 선수들도 많은데 아무래도 선발보다는 원래는 구원을 데려와야 해요. 하지만 이 웰스는 무조건 데려와야 된다. 왜냐? 이 웰스 선수가 만약에 다른 팀으로 가면은 그냥 무조건 저는 3, 4선발 한다고 생각합니다. 웰스를 LG가 잡지 않았다면 이 선수는 다른 팀으로 가면 그냥 3선발 내지 4선발이에요. 그 정도로 너무나 뛰어난 선수기 때문에 그냥 묻고 따지지도 말고 웰스 선수를 데려와야 되는 게 맞았다. 그러면서 아시안 쿼터 웰스 영입을 했죠. 그러면서 꽉 채웠죠. 내년 통합 우승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일단 이 선수가 대단한 거는 마이너리그 기록도 있고요. 실제로 가장 대단했던 건 작년 25시즌, 그러니까 키움 히어로즈에 와서 자책점 3.15를 기록했어요. 왼손인데 150을 던질 수 있고요. 더욱 재밌는 거는 이 선수가 첫 경기는 그냥 입국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기아전에 3이닝 1실점, 그리고 3일을 쉬고 삼성전에 나와서 5이닝 2실점을 합니다. 4일 휴식도 아니라 그냥 키움 사정상 3일 쉬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 롯데전에 6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을 했어요. 그러면서 최고의 강타선을 상대로 이 4개의 팀이 타격이 되게 상위권에 있잖아요. LG 다음으로 타격 상위권 팀에 와서 3.15의 자책점, WHIP 1.2, 피안타율 2할 3푼 4리. 그러면서 실제로 3일 휴식을 하고 나왔던 삼성전 피안타율이 2할 7푼 8리를 제외하면은 굉장히 낮은 피안타율. 그러면서 지금 이 구종 같이 피안타율이 포심 2할 3푼 5리, 커브 2할, 슬라이더 1할 7푼 9리, 체인지업만 4할인데 제가 보기에는 장타율도 낮아요. 그래서 이 선수가 정말로 대단한 활약을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WBC도 있고 올림픽도 있으니까 사실 애초에도 5선발로 144경기를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선발이 정말 필요한데 이 웰스 선수는 선발의 역할도 무조건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불펜으로서 뛸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 선수의 투구 폼이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밑에서 위로 끌어올려요. 이렇게 밑에서 위로 끌리면서 아래로 떨어지니까 장타율이 낮은데, 어쨌든 웰스 선수가 저는 아시아 쿼터 중 일단 레벨은 1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활약이 1위일지는 몰라요. 왜냐면 팀 상황상 다르니까. 솔직히 말해서 LG 트윈스는 아시아 쿼터제에 굳이 가장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아시아 쿼터제를 함으로써 손해를 볼 팀 중에 하나가 저는 LG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아시아 쿼터가 없어도 전력이 좋은데 아시아 쿼터로 오히려 다른 팀이 전력 상승을 하면 LG가 손해를 보는 구조가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자, 그 다음에 2위 하나였는데, 자, 하나는 구원도 2위였고 선발도 1위였어요. 그런데 이제 난리가 났죠. 폰세 와이스가 떠났어요. 그리고 구원 WR 1위인 한승혁이 떠났습니다. 2.54가 넘는. 아까 LG는 1위 넘는 선수가 한 명인데 지금 보시면 그래도 하나가 1위 넘는 선수가 많았죠. 그래서 구원은 상대적으로 유리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결국은 뭐냐? 폰세 와이스 다음에 류현진, 문동주, 그 다음에 5선발이 과연 정우주냐, 황준서냐, 엄상백이냐. 엄상백은 WR이 음수였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엄상백도 가능하지만 이 선수
왕앤청 선수가 오히려 5선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정우주 선수도 물론 선발이 매우 가능하고 기회를 많이 받겠죠. 그러면서 이 선수가 일단은 154kg를 던지면서 왕앤청 선수를 1.5억에 영입했어요. 정말 싸게 영입했죠. 그리고 이 선수가 좌완인데 최고 154kg, 그리고 슬라이더가 저는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일본 리그 2군에서 두 자리 승수를 기록할 만큼 나쁘지 않았다. 그러면서 85경기 여기에 20승 11패 자책점 3.62. 그런데 이 선수가 올 시즌 22경기 116이닝을 소화했으면서 자책점 3.26. 리스턴 리그 3위랍니다. 84 탈삼진을 기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괜찮은 선수죠. 좌완인데 150km 정도 던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116이닝은 올 시즌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닝을 그 전에 던졌던 적은 없고요. 볼넷이 43개, 근데 삼진이 84개로 삼진 비율이 좀 낮기는 해요. 아마도 아직은 슬라이더랑 직구의 투피치 유형에 가깝지 않을까. 우리가 정확하게 본 건 아니지만, 그래서 판단을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삼진율이 적다는 거는 결정구 삼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슬라이더 이외에 제 3구종이 좀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WHIP도 1.37, 1.3 그랬는데 선발을 뛰니까 1.4로 늘어났죠. 지금 보시면. 어쨌든 이 선수 딱 던지는데 좌완인데 요 슬라이더가 좋아요. 슬라이더 좌타자를 상대로 한 요 슬라이더 쭉 오다가 떨어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슬라이더 치기 힘들죠. 지금 타격 자세가 완전히 무너졌죠. 그리고 지금 직구는 144. 생각보다 빠르진 않더라고요. 또 이렇게 지금 뒤에서 나와서 숨겨서 던지니까 요 숨긴 동작이 좋죠. 딥세션이라고 하는데 요 동작이 좋으니까 공이 잘 보이지 않지만 148. 그래서 직구는 생각보다 154가 나오진 않았어요. 딱 보니까. 어쨌든 자완 선발을 하기에는 제구력이 그래도 엄상백 선수보다는 그래도 좋지 않을까. 정우주 선수가 어느 활약을 하냐에 따라 한화의 5선발 자리를 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물론 엄상백 선수가 잘 던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선발을 데려왔다는 점에서는 사실 굉장히 좋다. 싼 금액에. 그 다음에 SSG가 구원이 1위고 선발이 5위니까 당연히 선발 투수 데려온 거예요. 구원은 데려올 필요가 없어. 왜냐? 조병현, 노경은, 이로훈, 김민은 말이 안 돼. 구원 6명 중에 이 4명이 있습니다. 구원 WAR 6명 중에 상위 4명을 SSG가 차지해요. 그리고 앤더슨 1선발이 빠졌기 때문에 무조건 선발을 데려와야 되고, 김광현 선수가 사실 갈수록 좋지 않아지고 있죠. 나이 때문에. 올 시즌에도 이닝은 144이닝이었지만 자책점이 5죠. 물론 김근우 선수가 와서 잘해줄 수 있지만 나머지 선발이 되게 애매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마어마한 거물이 왔죠. 다케다 쇼타. 무려 일본 리그에서 드래프트 1순위로 뽑힐 만큼 대단한 선수였고 과거 이력도 화려하다. 그런데 최근 2년간의 기록은 좀 없죠. 부상을 당함으로써 이제 2군에서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선수는 진짜 그냥 지금 온 커리어로는 역대급이다. 근데 이 선수가 나이가 아직 33살이에요. 내년에. 그러니까 그렇게 나이가 많지도 않아요. 부활만 한다면 어마어마한 선수가 될 수 있죠. 기록했던 기록이 너무나 대단하다. 일본 그냥 최고의 선발 투수 중 한 명이었죠. 고교 시절 규슈의 다르비슈라는 별명도 있었고 2011년 1라운드, 그래서 12년도에 무려 8승 1패, 자책점 1.07. 일본 대표팀도 많이 나왔어요. 프리미어도 나왔고 WBC도 나왔고. 그래서 이 선수는 본인이 직접 한국 구단을 선택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본인이 훈련 환경, 시설, 코칭 스태프 직접 확인해가지고 아무래도 그냥 이 가고시마 마무리 캠프에도 직접 찾아와서 감독과 스태프에게 인사를 할 만큼. 그리고 이 선수가 14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 일지를 작성하고 초음파 기계가 집에 있어요. 그래서 SSG 팀원들의 투수 문화를 바꿀 수 있을 정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수술 후 2년이 지난 26시즌에 다시 진화하고 싶다고 했고, 직구 149를 아직도 던지고 포크볼도 던지고 커브는 그냥 예술이다. 일본 현역 선수들이 그냥 줄을 서서 배울 정도의 커브를 가지고 있는데요. 김광현의 하락세와 함께 3선발 자리까지 차지할 수 있을지 진짜 궁금하다. 만약에 이 다케다 쇼타가 와서 터진다? 그러면 이 선수는 그냥 다른 선수랑 레벨이 다른 선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죠. 그 다음에 삼성 4위 삼성은 구원 WR이 놀랍게도 3위였어요. 그리고 선발 WAR도 3위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선발이 훨씬 좋아 보이고 구원이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 구원은 패배가 28패, 그러면서 역전패가 되게 많았어요.
지금 보시면 키움이 32패, 기아가 29패, 그 다음이 삼성이 역전패가 3회, 그 28패로 3패. 그래서 이 팬들의 체감 구원은 되게 느낌이 안 좋죠. 여기에는 사실 이제 구원 뭐 어쨌든 김태훈도 6패를 했고 김재훈도 7패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삼성은 무조건 마무리가 필요하답니다. 이호성 선수가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 뭐 배찬승 선수가 마무리가 되기는 조금 어렵죠. 그러면 김재훈 선수 그러니까 너무 애매하단 말이지. 마무리가. 그래서 저는 마무리를 무조건 이 선수가 해야 되며 마무리 갈증을 해결해주면 삼성 입장에서는 아시아 쿼터제가 대박이 나는 거죠. 그야말로 팀별로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가려운 곳을 화끈하게 긁어줄 수 있다. 20만 달러로. 그런데 158kg 광속구 미야지우라 1년 최대 18만 달러로 영입을 했죠. 그러면서 이 선수가 맨매닝과 함께 저는 삼성에서 큰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선수가 25인 동안 2군에서 2패, 자책점 2.88, WHIP 1.4지만 9이닝당 탈삼진이 11.2개예요. 그러면 이 선수가 어쨌든 직구와 포크볼이 끝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라이언즈 파크에 맞게 삼진으로 타자를 윽박 지를 수 있다는 거죠. 158 최고 구속이 물론 이제 평균 구속은 150 정도예요. 자, 이 선수가 딱 보면은 152 그냥 쉽게 던져요. 실제로. 그리고 이렇게 던졌을 때 요 포크볼 끝내주죠. 지금 포크볼이 이게 뭐 화면 안 좋은데 딱 던지다가 타자 눈높이에서 요 바닥까지 떨어지는 요 포크볼로 헛스윙을 유도했기 때문에 이 미야지우라 선수가 물론 볼삼비가 안 좋다, 볼넷이 많다라고 하지만 결국 마무리는 구위가 끝내줘야 돼요. 그 강력한 직구와 칠 수 없는 포크볼 요게 제구력만 잘 구사된다면 삼성 라이온즈의 마무리가 해결된다. 그러면 삼성 라이온즈 올 시즌 많았던 역전패가 사라진다. 그러면 삼성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영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불펜 값이 많이 줄어들었죠. 자, 그 다음에 NC 5위를 차지했는데 구원 WAR이 7위, 선발 WAR이 9위예요. 그럼 과연 어디를 긁어야 되냐라고 생각할 때 요게 일단 구창모 선수가 이닝이 10.1이닝밖에 안 됐는데 건강한 구창모가 100이닝 정도를 책임져주면 뭐 류진욱 선수가 부상해서 돌아오겠지만 선발도 어쨌든 필요하고 이렇게 왜냐면은 신민혁 구창모 외에는 뭐 상수가 없어요. 누구를 써야 될지 모를 정도야. 도대체 5선발로 그래가지고 선발을 할 선수가 더 필요하긴 하죠. 그런데 어쨌든 또 NC가 또 대단히 또 5선발급 선수는 또 되게 많아가지고 돌아가면서 여러 명을 이렇게 쓰기는 했는데 뭐 목지훈이라든지 김노건이라든지 그래서 과연 불펜도 사실은 뭐 되게 양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여기 류진희, 김진호, 김영균, 배재환, 전삼인, 손주환, 뭐 김노건까지 나름 쏠쏠한 활약을 펼치면서 5위를 이끌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발을 데려오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토다 나츠키 선수가 왔고요. 실제로 이 선수가 선발도 가능하고 불펜도 가능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1군 기록은 올 시즌은 2와 3분의 2이닝 밖에 없어요. 그리고 23, 24도 1군 기록이 없죠. 그러면서 이 선수는 직구 최고가 150, 그러면서 평균이 145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키도 작아요. 170에 75. 그런데 이 선수가 안정된 제구력과 다양한 구종이 장점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2025 시즌은 35경기에 나와 7개의 선발 81과 2이닝 4승 4패 자책점 2.4이니까 사실 2군 기록으로는 굉장히 높은 기록입니다. 1군 기록이 없지만 2군 기록은 지금 나온 선수들 중에 기록이 제일 좋죠. 73 탈삼진에 14 볼넷이니까 사실 2군 깡패는 토다 나츠키가 맞아요. 그러면서 선발 불펜 다양한 보직을 소화할 수 있는 게 딱 NC 같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2군 선수 중에서는 이 선수 커리어가 제일 좋다라는 느낌. 그래서 던지는데 나 일단 직구 149예요. 그리고 요 포크볼 아주 그냥 떨어지니까 1분은 그냥 이게 기본이야. 직구와 포크볼이 기본인데 133 이렇게 그래서 삼진.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KT인데요. 아쉽게 6위를 했죠. 그런데 KT는 정말 외국인 용병으로 피해를 많이 본 팀입니다. 투수도 그렇고 타자도 그렇고 재미를 1도 못 봤어요. 그래서 구원이 5위고 선발이 4위니까 제가 볼 때는 선발은 훨씬 강력해질 것 같아서 구원이 필요한 선수예요. 팀이에요. 그러면서 왜냐면 소영준, 고영표, 오원석이 외국인 투수보다 다 위에 있어. 말이 안 돼.
그리고 구원은 이제 솔직히 말해서 패트릭이 구원으로 갈 정도로 구원이 오히려 더 불안한 게 KT죠. 상대적으로. 그러면서 스키모토 고이케가 왔는데 저는 조금 의외다. 왜냐하면 프로 경력력 프로 경력이 아예 없어요. 이 선수가. 프로 경력이 아예 없다. 그러니까 독립리그 출신인 거죠. 그러면서 아예 독립리그에서도 자책점이 6.91, 4.09, 3.05니까 올 시즌 점점 발전하고 있어서 이 선수가 그래도 최고 154까지 직구를 던지고 컷 패스트볼, 스플리터, 그러니까 어쨌든 포크볼에 커터까지 구종에 상관없이 60% 이상의 스트라이크 비율을 기록하는 제구력이 강점이다. 실제로 볼넷은 62이닝 동안 16개밖에 안 줬으니까 탈삼진은 53개고, 그리고 이걸 봤던 것 같아요. 선발 등판보다 불펜 출장의 성적이 훨씬 좋다. 그러면서 선발 성적은 자책점이 5.8인데 불펜으로 전향하고는 1.63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KT에서 불펜으로 이 선수를 쓰려고 했고, 자 실제로 지금 보시면 직구 150이 쉽게 나온다. 그러니까 싼 가격에 150 이상 던지는 불펜 투수 정말 꿀 영입이죠. 그러니까 아시아 커터제가 가격이 싼데 일단 오는 선수들은 150 다 던져요. 136의 커터, 또 지금 151에 직구, 이러니까 이 선수가 요걸 보고 온 거고, 이렇게 스플리터까지 138을 던질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불펜 투수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선수들의 퀄리티가 일단 뭐 하이라이트 장면이라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높아요. 자, 그 다음에는 롯데죠. 선발 WAL이 8위, 구원 WR이 6위일 만큼 당연히 선발을 긁어야 돼요. 물론 굉장히 훌륭한 선발 투수를 영입했지만 박세웅, 나균환 이외에 물론 이민석 선수도 훌륭하지만 5선발 자리를 함께 해줄 영입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불펜은 김원중, 정현수, 정철원에 홍민기, 윤성빈, 최준영이 저는 터질 수도 있다. 어느 정도, 요 정도는 아니고 굉장히 좀 가네모토 코치를 영입함으로써 이 선수들을 육성을 잘해서 좀 터트릴 수 있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기록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 같은. 그래서 지금 최고 구속 155에 이렇게 코마야를 선수를 영입을 한 거죠 지금. 그러면서 지금 코야마 마사야 선수를 영입했죠. 이 코마야는 왜 잘못 쓴 거야? 지금 코야마 마사야 선수를 영입했죠. 그러면서 155까지 찍히고 낙차끈 스플리터, 요게 이제 일단 좋고, 이 선수가 일단 24년도 기록은 좋았어요. 그러면서 선발 투수진의 힘을 보탤 거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선발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1998년생으로 어리고, 실제로 요코야마에서 1군 기록이에요. 1군. 그러니까 2군 선수가 아니라 1군에서 뛰었고 24년도에는 자책점이 2.01로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서 평균 148에 최고 156, 거기다가 포크볼 굉장히 좋은 퀄리티. 근데 이제 볼선비가 1대1, 볼넷이 좀 많아. 그러면서 약간 롯데 스타일, 윤성빈에 가까운 직구 구속 끝내주고 포크볼 기가 막히고 약간 이런 거. 그러면서 2025 2군도 삼진 20개인데 4사고 28개. 하지만 어쨌든 선발 경험이 있고, 이 선수의 이 과거 1군 경험과 어쨌든 1군에서 주로 뛰기도 했고 올 시즌이 그냥 최저점이다 라고 보고 영입을 한 거죠. 그러면서 롯데에 와서 만약에 롯데는 선발 불펜이 다 약한데 여기를 긁어준다 그러면 롯데의 성적도 수직 상승하는 거죠. 그 정도로 이렇게 아시아 커터제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자,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139의 커터도 좋아요. 지금 공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화질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몸쪽 커터가 좋습니다. 그리고 요 바깥쪽 이 커터죠. 그거를 우타자가 속을 만큼 나름 괜찮았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직구 150은 쉽게 나온다. 그리고 이렇게 뚝 떨어지는 포크볼 135의 포크볼.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포크볼도 가지고 있고 직구 150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산 베어스가 선발 WAR이 6위, 구원 WAR이 8위였어요. 그런데 무조건 선발보다는 구원이죠. 왜냐? 이 잭로그 선수가 기가 막혔지만 코러빈 선수가 너무 안 좋았고, 거기다가 곽빈 선수가 풀 시즌을 소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곽빈과 이 플렉센 선수가 이렇게 터져주면은 선발은 솔직히 6선발을 돌릴 수 있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요 불펜 WR 1이 넘는 선수가 김태균 하나밖에 없었어요. 물론 복귀하는 선수들이 많다고 하지만 어쨌든 상수로 볼 불펜이 너무 부족하죠. 지금 보면 뭐 너무 낮죠, 불펜 WR이. 그러면서 타무라 이치로를 영입했고, 이 선수는 두산에서 8회를 맡길, 그러니까 김태균 다음 선수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 선수가
1군 기록은 지금 불펜으로 온 선수 중에 제일 좋습니다. 최상급 불펜이에요. 최상급. 그러면서 24, 28, 3시즌에 무려 자책점이 1.52, 1.8이었습니다. WHIP도 올 시즌은 3.58이지만 0.93, 1.18, 1.19 그러니까 불펜 치고는 그냥 최상급 선수가 온 거예요. 일본에서도 나쁘지 않은 불펜 최상급 선수가 왔고 홍건희가 나갔지만 오히려 그러니까 홍건희보다 훨씬 위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정말 필승조 역할, 그러니까 8회 솔직히 말해서 정말 잘 던지면 김태균 선수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선수가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해요. 신장이 작죠. 170에 80이지만 이 선수가 일본에서 보여준 기록이 너무 좋아. 그러면서 2군에서는 그냥 자책점 제로. 그러니까 2군 기록, 1군 기록이 넘삽니다. 다른 이 불펜 선수로 온 선수들 중에는 그냥 아예 넘사요. 아예. 2군 자책점 제로. 그러니까 대박이죠. 1군에서도 올 시즌도 좋았고. 그러면서 150km에 이제 포크볼, 커브, 커터 다양한 구종을 던지면서 필승조 역할을 충분히, 그러니까 김태균이라는 최강 마무리가 없었다면은 마무리까지도 맡을 정도의 그냥 완벽한 레벨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던지는 거 보시면 이렇게 146 직구인데 이 선수가 재밌어요. 일단 포크볼 끝내주죠. 당연히 헛스윙이죠. 1군이고 133의 포크 거기에 직구 딱 던지는데 지금 보세요. 방망이가 아래죠. 라이징성이라는 거죠. RPM 회전수가 좋다는 거예요. 이게 위에 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선수가 이렇게 146인데도 선수들이 직구에 헛스윙 꽤 많이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괜찮다. 그 다음에 키움은 뭐 그냥 선발, 구원 다 문제죠. 그러면서 카나부토 유토 선수 26세 선수를 데려왔는데 이 선수가 1군 기록이 뭐 그래도 좀 있어요. 많진 않아. 거의 없어. 그러면서 직구가 좋다고 합니다. 슬라이더 포크볼을 주로 던지면서 직구 구위가 좋아서 직구 구사율이 60%에 육박한대요. 근데 이 선수가 뭐 낙태 뭐 이런 게 있었어. 이 선수 영상 찾아본데 영상이 없습니다. 투구 영상을 찾아보고 싶은데 투구 영상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나부터 혼자 기혼자 뭐 어쨌든 낙태에다가 기혼자였는데 뭐 어쨌든 이게 뭐 실제로 이혼 상황이었고 그 여성이 좀 이상한 사람이었다 라고 해서 키움이 뭐 부담을 안고 영입한 건데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볼 때는 기량으로 따지면 웰스가 제일 좋아요. 일단 SSG 다케다 쇼타도 과거 기록은 최고지만 2년간 보여준 게 없으니까. 그리고 1군 그 불펜으로는 이치로가 제일 좋습니다. 기록이 불펜으로는 일단 우리가 알 수 없어. 이 기록을 제가 비교해서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찾아서 비교하면은 이 기록은 두산의 이치로 선수가 제일 좋습니다. 검증된 기량으로 선발까지 가능한 웰스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저는 팀 사정을 생각하면은 기아의 데일 선수가 만약에 터진다 이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년부터 다 이용타 쓸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유격수를 과연 데일 선수가 어느 정도 해결해 줄지. 그러면서 삼성이 만약에 미야주라가 마무리를 해결한다? 이러면 삼성이 진짜로 우승권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웰스가 기량이 좋아도 LG의 웰스가 필요한 것보다 삼성의 미야주라가 필요한 게 더 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치로 선수도 되게 훌륭한데 어쨌든 이 불펜 이 두산은 마무리 김태균이 있는데 삼성은 제가 볼 때 마무리가 약해요 너무. 근데 미야주라가 마무리를 해결한다? 그러면 삼성이 진짜 그냥 퍼즐 조각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롯데가 5강 싸움을 하기 위해 5선발 자리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준다? 그러면 코야마 마사야 선수도 대박인 거죠. 그래서 하나가 왕앤청 선수가 선발로 가는 것보다 롯데가 코야마 마사요 선수가 선발로 가는 게 더 매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다케다 소타도 마찬가지죠. SSG에서. 그래서 NC의 토다 나츠키가 불펜으로 갈 것 같아요. 2군 기록이 좋기 때문에 25시즌 2군 기록이 좋다. 그 다음에 KT 스기모토 고유키 선수는 뭐 잘 모르겠다. 그리고 키움도 모르겠다. 이 선수의 그러니까 안 나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거든요. 자료가.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웰스, 이치로 그 다음에 아무튼 되게 어려워서 그래도 제가 영상을 찍었으니까 뭔가 결론 내려야겠죠. LG 웰스 그 다음에 이치로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두 선수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미야지유라 그 다음에 왕앤청 요 선수가 좋아 보입니다. 요 선수가
그리고 이 데일과 다케다 쇼타가 어떻게 터질지가 궁금해지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 궁금하니까 또 이런 게 재미잖아요. 야구에서 과연 어떤 선수들이 어떤 역할을 해서 이렇게 실제로 26시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가을 야구 5강권에서는 저는 아시아 쿼터제가 그냥 무조건 최고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강권에서. 그리고 우승권에서도 사실 가을 야구에서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요. 영상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많이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